오늘 저희 행사 13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와 계신 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이 무음 혹은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행사 예정 시간보다 5분 정도 미뤄서 13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코이카 CTS 시드 제로 창업 초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모 설명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MI 소셜 컴퍼니의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코이카, MI 소셜 컴퍼니 그리고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가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자리해 주신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은 개발 협력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공모 설명회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의 개요와 또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이 이후에 시드 1과의 연계성, 이어서는 연구조사 내용 공유와 함께 프로그램 전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참석자분들이 사전에 제출해 주셨던 질문들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사전에 미리 현장 컨설팅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컨설팅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 끝까지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이카 CTS 시드 제로 창업 초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공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행사의 환영사를 해주실 코이카의 서동성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 참여해 주신 우리 기업 예비 창업가 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관심 보여주고 계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게 25, 26 저희가 공모를 작년 11월에 이제 1차를 심사를 했고 이제 그 1차에 선발되신 분들의 성과 공유회가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또 2차 우리 공모를 이번에 시작하게 돼서 시간도 참 빠르고 그리고 지난번에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새롭게 참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구정 설 이후로 다 이제 저희가 공모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왠지 대박 날 것 같은 느낌, 어떤 좋은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이 코이카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업 사업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MI 소셜 컴퍼니하고 카이스트 창투하고 같이 이제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운영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이제 아까 예고된 바와 같이 이제 그 오늘 후반부에는 이제 한 30여 개 팀 저희가 이미 사전에 이렇게 약속을 한 팀들하고는 또 이제 저희가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인연이 돼서 저희 CTS 일단 시드 제로가 첫 관문인데 1, 2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기업협력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IBS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아니면 성장 사다리 이걸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사례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저희가 또 사업을 잘 운영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끼는데요. 오늘 공모 설명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뭐 그 외적으로도 이 사업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언제나 경청할 예정이니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모 설명회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뵈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설명회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저희 어떻게 하면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코이카 적극 활용하셔서 사업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멋진 환영사로 폼을 열어주신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코이카의 임혜린 대리님께서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대리님 앞으로 오시는 동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드 제로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기업협력사업팀의 임혜린 대리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시간을 내주셔서 시드 제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희 공모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혁신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여는 어떤 첫 단추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시드 제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드 제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이 발표의 핵심이자 또 추후에 말씀드린 CTS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ODA인데요. 이제 ODA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ODA는 공적 개발 원조를 뜻하는 말로 저희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 부문이 제공하는 재원과 기술 협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 제로랑 추후에 설명드릴 CTS 프로그램의 기본이 바로 이 OD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다른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나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과 이제 코이카의 CTS 이제 시드 제로의 프로그램의 차별점이 뭐냐 그리고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OD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즈니스 성과가 개도국의 경제 또는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를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이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코이카는 이제 1991년 설립 이래로 전 세계 46개국에 달하는 해외 사무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고요. 이제 국별 협력 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 시민사회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분야는 바로 혁신적 개발 협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제 ODA에 기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ODA는 정부 주도의 공공 재원에 의존을 해왔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이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국제 사회에서는 이제 개발 재원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통해서 기업이 ODA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러분과 같은 기업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부는 이때 그 위험을 분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은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임팩트 시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그 참여 모델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기업이 남는 자원으로 이제 돕는 어떤 자선활동 위주의 CSR 사회공헌형이었다면 이제 2014년부터는 비즈니스 모델 안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 개발 목표를 닫는 CSV 공유 가치 창출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저희가 DIP라고 해서 혁신적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본업 자체가 개도국 민간 부문 활성에 기여하고 또 그것이 곧 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의 지금 파트너 규모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CTS 같은 경우에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가와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 적용해서 협력군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IBS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참여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ODA 목표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게 됩니다. IPS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주도하여 대규모 재원을 매칭하거나 글로벌 펀드 등에 참여함으로써 임팩트의 규모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TS는 이제 아이디어가 실제 글로벌 현장에서 사업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설명드릴 시드 제로는 예비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드 1 같은 경우에 최대 4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시제품의 현지 실증을 지원하고 있고요. 시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증된 모델을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 1과 시드 2를 합쳐서 CTS 팁스라는 어떤 패스트 트랙으로 운영되는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CTS의 그 시드별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현지 정보가 부족하고 또 어떤 사업 기획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을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드 제로에서 좀 CTS의 어떤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역량을 이제 강화하고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는 어떤 잠재 파트너 육성소 역할을 이 시드 제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드 제로의 공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공모 기간은 저희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 3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저희가 지원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 자격 같은 경우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초기 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아직 법인이 없는 예비 창업가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모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 출신이나 공공데이터 경진대 수상자에게는 가점을 들여서 이제 여러분의 경험이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가능 국가의 경우에는 저희 코이카 해외사무소와 주재원이 소재한 국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외교부 여행 경보 3단계 이상의 위험 지역은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 일부 국가는 이제 지역이나 분야별로 제약이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현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또 기존 방식보다 혁신적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4개월간 이제 밀착 육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CTS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또 우수팀에게는 현지 조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 이제 미스카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지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CTS 그 지원서 작성을 위한 PDM 교육이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기업별로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와 1대1 컨설팅을 진행하고 네트워킹 데이 그리고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서 우수팀으로 선정되는 5개 팀 대상으로는 현지 조사의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시드 제로를 통해서 저희 그 실적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5년간에 그 19개국에서 148개 혁신 기업과 함께 했고요. 그 결과 저희 20건 이상의 스케일업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속 투자 연계와 현지 수출 계약 등 실질적인 어떤 성과,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업 성공 사례와 관련해서 2가지 우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사례는 위플랫이라고 K-워터 사내벤처로 이제 시작한 기업이고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누수 탐지 장비가 좀 비싸고 전문가가 부족해서 이제 매년 엄청난 물 손실을 겪고 있는데 이제 위플랫은 스마트폰 앱과 AI 기술을 결합해서 고가의 장비 없이도 누구나 누수를 찾을 수 있는 그 저비용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위플랫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0년에 시드 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서 이후에 시드 1, 2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CES 저희 2023년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30억 규모의 투자 유치라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위플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 제로를 통해서 다진 기초 체력이 이제 글로벌 유니콘을 향한 발판이 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사례는 머시엔인데요. 이제 머시엔 같은 경우에는 케냐 영세농들의 어떤 극심한 빈곤과 산림 파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이제 화학 재료 대신에 현지 곡물을 활용해서 버섯 종균 배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해주는 새로운 대안이 되었고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 시드 제로에 도전했던 머시에는 2024년 시드 1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맞춤형 버섯 종균을 개발하였고 올해에는 시드 2에 선정되어서 케냐 현지 양송이 버섯 생산용 배지 보급과 판매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드 1에서는 어떤 농가 소득을 비약적으로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서 다른 소풍 벤처스와 같은 어떤 전문 투자사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하는 등의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성장을 모두 증명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간단하게 시드 제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과 이제 공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기업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랑 우리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까? 또는 뭐 이미 비즈니스 모델은 있는데 새로운 국가에서도 이게 가능할까? 또는 뭐 지금 발표를 듣고 나니까 뭐 우리 아이템으로 개발도상국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랑 고민이 드셨다면 좀 주저하지 않고 이제 공모에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대리님께서 저희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어떠한 상황에 있던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던 저희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화라던가 글로벌 진출을 다 현실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좋은 성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MI 소셜 컴퍼니의 강신일 부대표님께서 저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전에 진행되었던 연구조사 영역 관련해서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대표님 앞으로 오시는 동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MI 소셜 컴퍼니의 강신일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CTS 시드 제로 프로그램의 독특한 부분, 하지만 이 참여하시는 기업들에게 매우 소중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배치를 2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게 두 번째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연구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왜 진행했고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코이카 관계자분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CTS 프로그램은 한국에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환경사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ODA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스타트업에게는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양면적인 목표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기 계신 창업자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해당 지역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 내지는 경험 아니면 파트너를 찾는 이런 실질적인 니즈가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행했던 연구 영역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출을 하시고자 하는 국가에서 정말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그 기술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 있는 특성이라던가 창업 생태계를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부분을 좀 이해하고 준비하면 성공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해당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이 CTS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스타트업에게는 성공적인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포함해서 시장 조사를 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
5개국에 있는 다양한 창업 생태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기후행동, 보건, 농촌개발이라는 우리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조사를 진행을 했지만 우리 스타트업 분들에게, 창업자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CTS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이 성공했고, 그리고 우리 혁신적인 기술을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장 조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을 대략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로 저희가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스타트업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해당 시장에 필요한, 그리고 해당 시장에 우리와 함께하면 좋을 파트너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에서 농촌개발, 보건 등등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술 수요가 있을지를 저희가 추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들면 기후행동과 농촌개발, 보건 각각의 분야에서 뭐 농촌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후 관련 스마트 농업기술이라던가 유기농 비료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기후행동에 있어서는 대기질 모니터링을 하는 기술이라던가 릭샤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그걸 배터리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수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목록화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국가별 스타트업 생태계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자본 접근성, 그러니까 투자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라던가 창업 생태계 인프라가 아직은 제약이 많다. 그리고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출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출을 하려면 방글라데시에서 스타트업을 육성을 잘 하고 있고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NGO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걸 도출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창업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돼 있지만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인프라가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시장을 충분히 조사하고 사전에 준비해서 진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위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 활성화 조건을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스타트업이 이런 특징을 고려했을 때 A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지 B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현지 사정에 맞게 기술을 낮출 것인지 변형을 할 것인지 규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라던가 정부 지원 정책, 시장 진출 용이성 등등을 고려했을 때 NGO와 연계해서 진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뽑았고 다른 지역들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인사이트를 뽑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형 이제 그 기술 목록을 추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신 것처럼 각각의 기후행동과 농촌개발, 보건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술 영역이 해당 현지에서 수요가 좀 더 상대적으로 높고 어떤 파트너를 주로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성공 요인은 뭐가 있을지를 저희가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역별로 분야별로 사업과 핵심 기술을 정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진출을 할 때 공통적으로 해외라는 곳에 진출을 할 때 국내보다 내가 잘 모르는 시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진출을 할 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창업자분들이 보통은 본인이 보유한 기술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에 자신감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서 파는 것을 이제 목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OD의 목적성이라든가 그다음에 SDG에 부합한다든가 저희 기술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면 좋은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점검하실 부분, 그리고 분야라든가 해당 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특징적인 점검 체크리스트 만들었으니까 해당 보고서에서 참고하시면 준비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 생각이 되고,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기업들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점검함과 동시에 저희 현지 파트너들 멘토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멘토링이 준비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개도국에 반드시 내가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라는 창업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요 ODA 도서관에 가시면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연구조사 결과물을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CTS 제로의 원래 목적이었던 스타트업들이 개도국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 영역 결과 내용은 여기 ODA 도서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부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의 장영수 센터장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사례도 몇 가지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번 세션 안에는 저희 제안서 작성 요령도 안내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세션보다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의 장영수입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TS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개도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진출시켜주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시드제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지원되지 않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임팩트성, 그리고 혁신 기술이라는 딥테크 두 가지 테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하고 MI 소셜 컴퍼니는 그 두 가지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I 소셜 컴퍼니는 2011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사회 양극화, 경제 불평등, 기후 위기 등 글로벌 3대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팁스 운영사이자 립스 운영사로서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는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100% 자회사로서 2014년부터 설립을 해서 쭉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시장까지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엑셀레이팅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연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MI 소셜 컴퍼니는 임팩트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카이스트는 딥테크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 엑셀레이팅을 받으실 때 균형 잡힌 이런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강점을 좀 갖고 있고요. 보다 큰 강점은 저희 두 회사가 모여서 173억 원 규모의 더블 임팩트 펀드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시드1, 시드2 혹은 ODA 사업으로 진입하지 못하시더라도 임팩트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앞서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5개 팀 그리고 모집 분야는 교육, 보건, 농촌개발, 물, 교통, 도시, 디지털 에너지, 기후행동, 인도적 지원 분야입니다. 대상 국가도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공모 일정과 관련해서만 놓치지 않도록 저희 3월 5일 17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서명 결과, 그 다음에 면접 심사, 그 이후에 선발 통보가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 선정 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TS 프로그램은 단순히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개도국의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얼만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가, 그리고 해결 방식이 굉장히 적절한가, 그리고 어떤 똑같은 문제를 타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왜 이 방식이 혁신적이고 이 솔루션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가설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계획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디테일한 기획들을 얼만큼 세워놨는가가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에도 자세히 안내가 나와 있으니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런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영역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템이 실제 이런 ODA, CTS 프로그램에 적합할까라는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참고가 될 수 있는 거는 CTS 시드1 안내서에 역대 기업들이 어떤 솔루션과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대상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기회를 창출하는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가 양식입니다. 저희가 요 QR 링크를 지금 타고 들어가시면 공고문이 떠 있고 거기에 참가 서식 양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브리프하게 지원 동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앞선 평가표와 연결해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글자 수를 제한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PPT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서 작성 예시로서 각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분석, 제안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비즈니스와 관련한 지표인데 사업 모델입니다. 저희가 그 해당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생태계 안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수행하실 수 있는 조직과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안내하도록 저희가 제시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 작성과 관련해서 좀 포인트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대해서 문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류 협력 혹은 연구나 리서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모델과 관련해서 임팩트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비즈니스성이 낮다고 하면 그 생태계 안에서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런 것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발이 되고 나면 크게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레임워크 안에서 단기간 내에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큰 축으로 보게 되면요, ODA에 대한 사업의 이해도 그리고 비즈니스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해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현지 정착을 도와드리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크게 프레임워크는 3개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 1기 모집 당시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대부분 기업들께서 현지에 가고자 하는 계획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디벨롭된 사항들이 굉장히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에서 국내 데스크 리서치를 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모델에 대한 것들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임팩트는 결국에 이게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PDM이나 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해하거나 교육해야 되는 부분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좀 중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이런 가설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해외에서 실제로 그런지를 피드백 받아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싱가포르에 있는 킬사글로벌이라는 현지 그 컨설팅 기관과 함께 현지의 분들을 모셔서 실제 이런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런 계획하고 있는 사업 모델들이 그 현지 개도국 생태계 안에서 워킹되는 모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 받아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실제로 저희가 그 비즈니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ODA적인 논리 정합성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 특허, 해외 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타 사업, 기업 운영과 관련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트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킹 데이는 선배 기업가 분들이 어떻게 이런 개도국에 진출을 하시게 됐고 특히 이 시드 제로 1, 2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셔서 비즈니스를 이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들을 수 있게끔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과 공유에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육성한 결과들이 잘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현지조사, CTS 연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저희가 단순히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기업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임팩트, ODA적인 역량이 높으신 팀들이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와 관련한 역량이 높은 팀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밸런스들이 어떻게 균형되어 있는지를 처음에 저희가 같이 진단을 해드리고요. 특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첫 번째 세션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참여했던 팀들 중에 이런 과정에서 PDM을 설계하고 ODA 사업을 위한 PCP를 만들고 했던 내용들이 실제 멘토분들을 만나면서 CTS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ODA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촉발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되어 있고 이것들을 좀 국내 모델과 해외 모델 사업 수립 컨설팅으로 지금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공통교육 이후에 PDM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영역 그리고 현지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플랜들을 고도화하는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들 그리고 그 모델들을 해외의 현지인들과 검증하는 작업들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멘토분들과 컨설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데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배 기업들 그리고 특히 VC들하고 이런 미팅을 하시면서 이런 성장의 촉발 기회에 투자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제 성과 공유에서는 25개 팀 중에 5개 팀을 선발해서 이 5개 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조사를 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기업분들이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셔야겠지만 저희가 유도드리는 방향은 실제 시드 1, 시드 2 혹은 ODA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이나 MOU나 실질적인 이런 비즈니스의 기회들을 구체적인 아웃풋 형태로 만드실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거를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고 저희가 동행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 25개 팀이 작년에 뽑힌 팀들이고요.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얘기 드리면 이것들이 또 기업분들의 아이템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분야와 그리고 사업명 형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섹터를 쿼터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뽑혀 있는 상태고 사실 이후에 컨설팅을 하기는 하지만 컨설팅에 참여하시는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기업분들이 물론 예비 창업자분들도 있으시지만 예비 창업자다 하더라도 실제 현지에서 어떤 다른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 모델들이 현지에서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가설 검증에 어떤 실마리라도 갖고 오신 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는 TRL로 구분해서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나와 있고 현지하고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으로 올라온 팀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혹은 단기간 내에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이 잘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팀들에 대해서 한두 개 팀만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네이서라고 하는 팀은 파묘 부산물을 통해서 바이오연료 첨가제, 바이오매스 연료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실제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 교류 협력 채널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다른 기존에 근무하시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기술에 대한 검증도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해당 국에서 ODA 혹은 비즈니스 기회로 풀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고 이 파묘 부산물이 굉장히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 동남아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원순환 관점에서 시프팅하면서 그 가설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을 통해서
여러 이 비즈니스를 구체화해 가시면서 뭐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기회 확장들을 또 해나가고 있는 팀이고요. 또 저희 이번에 아까는 비즈니스적인 사례로 좀 좋은 팀이었다고 하면 기후 행동과 관련해서 몽골 쪽에서 이런 면상 발열체를 활용한 발열 양생 시스템, 이런 콘크리트 양생하거나 하면서 발생되는 탄소들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펼치는 기업인데, 건설 분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스타트업들이 진출하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기술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핵심 기관들과 연계돼서 이런 기회들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굉장히 저희가 산업 분야도 여러 개고 스테이지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우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런 현지에 대한 문제들을 분석하시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모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이 이후 시간에 잘 준비하셔서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코이카에서 설명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MI 소셜 컴퍼니의 연구 영역 조사 결과, 그리고 또 장현수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희 프로그램 개요까지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쉬는 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좀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이어서 사전 질의응답을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 주변 분들과 네트워킹, 그리고 궁금하신 지점들 정리하신 다음에 14시에 사전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후 14시에 사전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밖에서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저희 14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실시간 질의응답 FAQ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코이카의 임혜린 대리님과 MI 소셜 컴퍼니의 최종욱 CPO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공모 설명회 신청해 주셨면서 제출해 주셨던 사전 질문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또 현장에서 오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들도 저희 질문 받을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모시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2025년도 11월 때도 공모 설명회 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현장 컨설팅도 하시고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질문을 받고 또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간략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공모 기간이 좀 본 사업에 비해서 길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컨설팅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대응을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고문에도 FAQ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접수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도 FAQ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선으로 주셨던 질문들이고요. 그거 외에 오늘은 좀 현장에서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 이걸 글로 설명하긴 좀 애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중심으로 저하고 같이 또 코이카의 담당자 분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현장 질문을 저희가 받기 전에 저희가 오늘 공모 설명회 신청을 하시면서 사전 좀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좀 질문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취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항상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기존의 시드 제로를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우에 재지원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럼 아니면 이미 한번 수료하셨는데 다시 또 국가를 바꿔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공통적으로 많이 주시는데요. 우선 CTS 1, 2 팁스처럼 본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 3회로 제한이 있으시지만 시드 제로 같은 경우에는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을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지원을 하시는 거는 무관하시고요. 다만 기존에 지원을 하셨었는데 선정이 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던 기업은 이번에 지원을 동일한 국가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뭐 목표라던가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안서 작성하실 때 사실 저희가 사업 기간이 3, 4개월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에 대한 뭔가 기준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유선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특성상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이 함양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검사하고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그 제안서를 쓰실 때는 국가가 그 국가에 가서 지속적으로 사업하실 것을 기반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3개월, 4개월 안에 내가 이만큼을 다 할 거야 라고 꼭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장기적으로 이 국가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와 이런 ODA 사업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선정호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저희 같은 사업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하실 수거나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우선 가장 크게 보는 거는 그 CTS 본 사업을 이미 신청해 보셨던 분은 알지만 그 문제나무나 사업 논리무형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데 실제 이제 ODA 사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게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뭔가 워크숍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또 1:1 컨설팅도 추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시드 제로 사업이다 보니까 ODA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업에 적합한지가 좀 판단이 잘 안 되시는 기업들도 사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OT 때는 ODA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ODA적인 뷰로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장 큰 프로그램의 특징은 컨설팅이 기간 대비해서 좀 많습니다. 총 7번 정도 최소 진행이 되고요. 1:1로 진행이 되십니다.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선은 저희가 시드 1이나 2의 본 사업을 가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게 이제 문제나무나 사업 논리 모형인 이제 PDM 사전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하시지만 그것들을 가장 좀 완성도 있게 만드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같이 1회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내의 비즈니스 모델과 또 현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 기술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카이스트 MBA 교수님들하고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면 현지에 이제 이미 투자를 같이 하고 계신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현지 적합성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각 국가에 있는 현지 엑셀러레이팅이라던가 전문가 분들을 매칭해서 그분들하고 현지의 상황에 맞춰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또 때로는 이제 법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진행할 때는 불가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기업이 그 현지에 진출할 때 어떤 순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들을 저희가 아웃풋으로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정도의 또 전문가 특화 컨설팅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 CTS 사업에 또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들이 현지의 법인 희망에 대한 것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현지의 법인을 설립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민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특허 변리사 분들하고 또 연결해서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국내의 다른 엑셀러레이팅 사업들이 뭐 인사, 노무, 뭐 법무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해드리고 마케팅 이런 것들도 많이 해드리지만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현지에 진출할 때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으로 많이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그 현지에 희망하는 기업을 제휴해 주거나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그 이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는 그 컨택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지에 계신 전문가 컨설턴트 분들하고 연결을 해드리면 그 분들이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본인이 현지에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다던가 이렇게 컨택을 하면 된다던가 뭔가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우수팀이 되셔서 5팀이 현지에 가실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많이 시간과 또 인맥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현지에서 최대한 그 희망하시는 분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같이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최종 25 기업에게 모두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 우수팀 5팀에게만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선정 기준이 무언가요? 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우선 앞에 보셨던 것처럼 서류 심사랑 발표 심사의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2025년도 11월에 할 때 경쟁률이 9대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사업도 경쟁률이 높지만 본사업 전에 시드 제로도 점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심사 기준에만 부합하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제안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현지에 얼마나 핏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지금 시급성이 있는지 그 시급성이라는 건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논리 구조를 만드셔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부합해야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에 대한 또 차별성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도 필요합니다. 물론 본사업에 비해서는 규제나 리스크 같은 것들에 대한 검증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드 제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우리가 하는 것들이 현지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CTS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업에서 하는 사업이 이 CTS 사업이랑 부합하냐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이제 국가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딱 부합하신다라고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지만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CTS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그 개도국 현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제 기술이 그 기술을 통해서 개도국의 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뭐 취약계층의 어떤 소득 증대라던가 아니면 뭐 사회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심사에서도 고려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시드 제로 지원에도 이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현지 파트너가 당장 없어도 가능하시고, 이제 현지 진출 경험이 없으셔도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CTS 시드 제로 이후에 CTS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신다면 그 우리가 가진 기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아무래도 시드 원도 이제 지원을 아마 하셨던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드 원에서 우리 기업이 왜 탈락했는지 약간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기업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컨설팅에서는 저희가 시드 제로에 이제 기업이 부합하는지 또는 어떤 이런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지원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시드 원 탈락에 대한 이유를 다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이카의 언어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발표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사업은 ODA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 ODA가 결국에는 이제 개도국의 어떤
공적 부문의 어떤 정부의 저희가 재원을 활용하는 거니까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제안사의 솔루션에 대한 최종 수혜자가 그냥 단순히 현지인이기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ODA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최종 수혜자는 이제 개도국 현지의 어떤 취약계층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물론 뭐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더 취약계층의 포커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사업 저희 실행협의 단계에서 이렇게 협의를 드리고 있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취약계층이 핵심 이제 저희 수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뭐 설명을 드릴 때 변화 이론이랑 뭐 PDM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PDM이 무엇이고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PD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해서 코이카에서 하는 사업은 다 이 PDM을 사용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PDM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있을 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래서 그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중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성과 그 다음에는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활동들에 우리가 투입하는 뭐 재원이나 뭐 인력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계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툴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 툴을 활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끔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지? 이렇게 약간 모호해질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PDM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투입을 했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엔 이뤄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다라는 게 명확히 보여지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야랑 국가 선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야를 해야 되고 또 국가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미 기업이 하고 계시는 분야가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분야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이제 연구 과제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 5개국의 핵심 국가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기술을 활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이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점을 이제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또는 저희가 코이카 이제 CP라고 해서 국가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개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를 참고를 하시면 이 국가에서는 이러한 개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니 저희 그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CP를 참고하셔서 국가를 선정하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주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오늘 현장 컨설팅이 선정이 안 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질문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한 5분 정도 추가로 더 받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CTS 시드 1, 제로, 1, 2가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시드 1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 제로를 먼저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 중복 문제가 이제 이미 이제 제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던 아이템의 그 제목을 보면은 솔루션이 좀 이제 비슷한 유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국가가 같다거나 뭐 아이템이 같으면 솔루션이 같으면 뭔가 좀 선정되는데 좀 영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단계별 이제 저희가 성장 사다리라고 해서 뭐 시드 제로부터 시드 1, 2 이제 팁스 연계형까지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업의 준비 단계에 따라서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 시제품이 있다. 근데 이거를 그 어떤 개도국에 가서 한번 그 정말 비즈니스가 되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시드 1에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는 시제품까지 다 완성해서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시드 2로 바로 들어오셔도 그건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주셨던 게 동일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냥 동일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사업의 목표라던가 아니면 그 수혜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또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솔루션이라도 다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선 시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꼭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다만 시드 1, 2를 하셨던 기업이 시드 제로에서 다시 선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CTS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희망하는 것도 시드 제로에서 시드 1을 가시고 그 시드 1에서 POC를 잘 하셔서 시드 2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쭉 선차적으로 가시는 모델들을 저희 기존 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솔루션이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차별성과 혁신성에 대한 것들은 검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왜 이 기업을 뽑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추가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딱 예정된 시간이 사실 되긴 됐어요. 네, 다 돼서 이따가 잠시 쉬고 나서 현장 컨설팅이나 이 부분들은 또 다음 부분에 대해서 사회자분이 설명해 주시고 또 추가로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 온라인이나 아니면 유선으로 추후에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질의응답이랑 저희 FAQ 관련해서는 저희 공고문 확인하러 ema.kr로 들어오시면 저희 공고문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안에서 저희 프로그램 소개 옆에 FAQ 칸이 있어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또 FAQ 확인하실 수 있으니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전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무리해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진행될 저희 오프라인 컨설팅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신 참석자분들께서는 편하게 이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프라인 컨설팅은 각 팀마다 10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 있는 시계가 조금 빠른 편이어서 저희 핸드폰 시간으로 14시 30분에 저희 이어서 오프라인 컨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모 설명회 지금까지 저희 설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